백발백중 4번째 방송 3부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계속 그 주제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자 생각하는 이직할 때에 어떤 필요한, 유리한, 혹은 준비하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한두 가지씩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사실 앞에 얘기하면서 좀 두루두루 나오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이직을 많이 하시는 우리 최 장군님. 코어 컴피던스가 역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엣지. 나만의 엣지. 엣지라고 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가치일 수도 있고. 예.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뭐 코딩할 줄 안다고 다 같은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특정 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성공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개발자는 차라리 나은데 이제 그 외의 경우 뭐 기획자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스텝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그 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증거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뭐 이제 그 뭐 평판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지만은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라고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요소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만약 최 장군님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이렇게 딱 포지션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폭이 좀 넓은 얘기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프레젠테이션 잘합니다. 그게 뭐 so what 이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다 보니 정부 과제 10개 도전해서 9개를 따내서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되는 구체적입니다. 거예요. 예. 네. 실제잖아요. 사실이죠. 네. 팩트만 말하는 네.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너무 앞에서 똑같이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무슨 말 뺏기셨네요. 먼저 여쭤볼까요? 근데 그만큼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직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당신을 한 줄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뭐라고 쓰겠냐 맨 앞에 타이틀을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센텐스로 혹은 어떤 그 키워드로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 뭐 이게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산업적인 도메인 뭐 비즈니스 도메인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발자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다 헤드헌터다. 네.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없지 않나요? 실제 이브레임 말고 뭐 거의. 요즘 몇몇 사람들이 좀 생기긴 했는데, 저희 제가 저도 명함 몇 번 받은 데 있어요. 제가 먼저 보쌈, 먼저 국밥, 백종원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뭔가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 알기 어렵거든요.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아요. 네. 나랑 같이 일했던 선배, 동료 뭐 이런 분들한테 난 뭘 잘하는 것 같냐? 네가 볼 때. 저의 장점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더 정진해야죠. 네,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일 수는 없고. 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서 좀 본인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화시킬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그 상무님도 그 10개 정부 과제 중에서 뭐 9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객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하면 숫자가 들어간 어떤 자기의 레코드 뭐 내가 만들어서 뭐 이게 뭐 다운로드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얼마였다는 등 트래픽이 얼마였다는 등 알려진 서비스 매출이 얼마였다는 등 이걸 수도 있고 내가 몇 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가능하면 숫자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저나 뭐 백발님이나 다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볼 텐데 노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력서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고 너무 아쉬운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맞죠. 실제 만나보면 이 친구 굉장히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그렇죠. 이력서만 보면 저는 뭐 몇 년도에 다복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뭐 엄격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력서 일조차도 패턴.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거 또 너무 노멀하게 쓰고 실제 그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표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 약간 반대 의견을 낸다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한 일을 설명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존해서 그 자신의 의사로 아키텍처링을 했거나 설계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에 따라간 경우. 네. 그러니까 물론 개발자들 표현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보통 경력이 한 5년차 이상 넘어가고 10년차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자기 표현력이 떨어지는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은 제외하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10년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표현을 못한다고 하면 거꾸로 자기가 일을 팀원들한테 나누는 타스크도 잘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따지고 본다면 네. 아주 초보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력 10년 차의 경력 기술서라든지 이력서를 봤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네. 의존.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현장에서 등짐 10년 냈다고 네. 아파트 설계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개발도 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표현하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냐. 저는 네. 약간 그 부분은 좀 약간 저의 뭐 독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그런 기준이 약간 생긴 게 있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자기 표현력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과 자기 표현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교육 체계가 지금까지 거기에는 가닿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제 달달 네. 저희 세대만 해도 달달 외우는 식의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특히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요즘 뭐 교육이 그렇게 흘러가고는 있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저희 나이 때 뭐 조금 어리거나 이제 시니어급 같은 경우만 해도 자기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은 실제 취업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때도 굉장한 저해 요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거기가 아닐까. 개발자 개발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공부해야지, 매니지먼트 공부해야지, 협상력 공부해야지. 근데 저는 표현력 공부해야지. 저도 뭐 아마 여기선 제가 개발 테크가 제일 더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혼자 다 개발할 수 없고 여럿이서 가서 같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이죠. 예,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개발자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를 갖다 쓰는 것도 방향성을 이해해야 되고, 뭐 왜냐하면 화이트 페이퍼 만든 거 리딩을 해야 되고, 프레임워크가 발전해 나가는 것도 리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은 방향성을 팀원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력이 없고 콜라보레이션이 안 되는 테크 리더가 과연 실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단편적인 코딩, 단편적인 디벨롭. 그러니까 디벨롭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요즘은 정말 개나 소나 다 코딩할 수 있거든요. 정말 과거에 뭐 어셈블러 다룬다든지 정말 기계어를 다루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코드를 다루는 IDE 툴들도 굉장히 편해졌고 의존형 코딩을 많이 하는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력서 얘기로 돌아가면 이력서라는 게 결국은 나를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수 있는 네. 뭔가 포장인데 네. 사실 이력서 쓰는데 그럼 굉장히 자기가 공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이력서를 받아보면 그냥 쓰기 싫어서 그냥 대충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폼에 그냥 맞춰서 대충 쓴 이력서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걸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력서는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자기가 업데이트를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잘된 이력서를 좀 많이 참조해서 이력서에 좀 시간을 투자를 좀 많이 해라. 근데 그게 귀찮으면 결국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 아닐까요? 귀찮은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심리적 장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 특히 개발자 한정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돌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네. 댓글 달려요 공돌이들한테. 저도 공돌이에요. 저 기계과예요. 네, 개과입니다. 개과. 네. 개과. 공돌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면 됐지
그 잘한 걸로 그냥 평가받으면 됐지 꼭 이거를 내가 이렇게 티를 내야 돼라고 생각하는 약간 좀 선비 정신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거를 자기가 뭔가 포장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예, 좀 뭐 낯간지럽죠.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상품으로서 간주하고서 지금 네. 진행되는 네. 일이에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는데 마케팅 안 하고 광고하는 경우가 없지 포장지는 않습니까? 이뻐야죠. 네. 그래서 물론 안에 아무것도 없이 맹탕인데 포장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못 가지만. 네. 하지만 내가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은 솔직하게 외부에다 표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네네. 심리적 장벽은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부끄럽다거나 낯간지럽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이력서 하나만 갖고도 그렇죠. 이게 한 며칠을 떠들 수 네. 있는 얘기의 분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력서는 저희 한 번도 꼭지를 만드시죠? 사실은 제가 네. 개발자 신입 이력서 잘 만드는 법으로 4시간짜리 강연도 있어요. 네. 그거 네. 한번 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덕지덕지해서 포장하면 그거는 좀 잘못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본인의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자기의 그 삶의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뭐 이직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1년, 2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밖에 나와 있는 좋은 샘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정 궁금하시면 저희 오키에 오셔서 개발자 이력서 검색을 하시면 오늘 오키 광고가 거의 네. 도배로 중원부원이 그 좋은 양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도 그 좋은 그 샘플들 많이 있고 국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만들어 두시는 것이 결국 그게 좋은 연봉을 받는 지름길이다. 네. 제가 요 이력서 부분은 제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력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개발 문화를 거쳤는지 느낌이 와요. SI인지. 그러니까 에자일을 제대로 돌리고 피어 리뷰를 하거나 코드 리뷰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술서를 잘 쓰세요. 슬프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슬픈 겁니까? 슬픈 거죠. 왜냐하면 못 쓰시는 제 주변 동료들도 있고 후배들도 간혹 봐요. 저 답답하죠. 그런 개발 문화에 못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내용을 디테일하게 쓰지 않아도 취업을 했거나 회사를 옮겨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계통으로.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나와서 에자일한 환경이거든 혹은 리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경험을 해보시면 아마 기술서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직 시에 정말 중요한 게 또 아무 데나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회사를 또 잘 찾아야 되고. 성공할 만한 스타트업을 찾는 방법. 로켓을 잘 판별해서. 로켓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잘 올라타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팟빵 로켓이잖아요. 뭐 저희가 어제 기사가 났죠. 코스닥 상장하신다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열심히 해봐야죠. 네. 로켓이에요, 로켓. 로켓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직 시에 성공할 만한 스타트업을 찾는 방법 중에 뭐 개인적으로 각자 난 이런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애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구글 알림이 쓰거든요. 구글 알림이. 예, 구글 알림이로 이제 검색 걸어 놓으면은 이제 관련 키워드 가지고 이제 기사를 계속 검색해서 제 지메일로 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제가 키워드를 한 20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저는 제 이름 걸어놨습니다. 예. 왜 그러셨어요? 예, 그게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외부 정보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눈에 잘 안 띄니까. 네. 근데 강제로라도 메일을 통해서 이제 최신 뉴스라도 이렇게 좀 오면은 이렇게 좀 업계 흐름 같은 것도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왜냐하면 그 검색 알고리즘이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뜬금없는 그 기사나 맞습니다. 컨텐츠도 걸리는데 오히려 그게 인사이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쪽 해볼 만한데라든가 이런 힌트를 좀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정보가 나한테 모이게 시스템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글 네, 알림이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정보가 나한테 계속 배달이 그렇죠, 되게 오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뉴스레터 서비스가 요즘에 또 갑자기 여기저기서 많이 개설을 하고 있어요. 네, 은근히.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레터로 좋은 뉴스레터 서비스들 많거든요. 구독을 하셔서 매일 아침에 저는 7시 반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거부터 쭉 읽어보거든요. 뉴스레터하고 구글 알림이 제가 걸어놓은 것들 거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사를 보고 정보를 쫙 이제 봅니다. 보면서 이제 좋은 기사들이 있으면 저희 슬랙에 저희 전 직원들한테 공유도 하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러면 방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저한테 모이는 거니까요. 거기서 좋은 회사도 판별하기도 하고 뭐 제가 이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업계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신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뭐 경쟁사 동향도 파악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그렇게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 같이 이제 좀 시니어급들 이상 분들은 네. 이제 다들 몸에 익숙해지신 건데 네,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네.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지리멸멸하기도 하고 생존하는 데는 몇 군데 없고 사실 좋은 스타트업 찾아가는 방법들인데 노 대표님께서는 혹시 조언해 주신다면?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어려우니까 질문 드렸죠.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좀 판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잡플래닛이라든가 뭐 평판. 무슨 크레딧 뭐죠? 리뷰. 뭐 그런 데도 있고 크레딧 잡인가 보다. 크레딧 잡.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정확히 나오죠. 네. 뭐 그런 그쵸, 거라든가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블라인드에서 뭐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 또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맞습니다. 좀 부정적인 거 위주로 네. 먼저 얘기가 나오게 포지티브한 게 마련이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주니어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렵죠. 사다못해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몇 명인지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알기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아까 했던 얘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궁금한 점들을 회사 인터뷰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물어봐라. 네. 예. 그렇죠. 면접할 때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예, 그거를 뭐 회사 인터뷰하러 가서 제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라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못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인터뷰에서 똑같은 예. 내용 많이 듣습니다.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뭐 인사팀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 맞습니다. 개발팀장한테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든 뭐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안 좋아하는 회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면접을 실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근데 싸가지 없이 물어본 사람은 싫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의 있게 물어봐야죠. 예의를 좀 차려야지. 네. 자, 그러면 아마 비슷한 주제로 넘어왔는데, 그럼 요걸 좀 바꿔서 이직할 때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든 아니면 이직 시에 안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든 사실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뭐 팁이나 네. 이런 것 좀 체크해봐라. 네.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대표이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대표이사 네. 봐야죠. 근데 그 대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자프레닛을 보면 일단 뒷담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살벌하게 나와야죠. 살벌하게. 그러니까 작은 회사인 경우, 스타트업인 경우는 사실 만나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죠. 네, 방법을 그렇죠. 찾지만 물론 대기업은 뭐 만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인 경우는 대표이사보다는 같이 일할 팀의 팀장이나 부서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브런치에 쓴 글에도 그 간단하게 나쁜 회사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제가 6가지 정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첫 번째 회사를 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허접한 경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허접하다는 얘기는 네. 신경도 안 쓰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건 안 네, 좋지만 화려해도 안 좋지만 너무 허접한 경우. 어느 정도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네요. 뭐 쓰레기가 안 치워져 있다든가. 그렇죠. 막 구석에 막 그 뭐 먼지들이 막. 네. 그다음에 창고 비품 같은 네. 것들이 막 그냥 어수선하게 네, 돼 네. 있든지. 네. 왜냐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그렇게 정리 안 한다는 건 관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직원들 표정이 다 불행해 보여요. 다 야근을 해서 찌들어 있고. 근데 그건 본인이 또 느끼기에 또 다를 수 있는 근데 거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터뷰할 때
오래된 선배 개발자 없을 때. 왜냐하면 인터뷰를 보시는 개발팀장님이 저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라고 할 때.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얘기만 반복하시는 대표님. 가족 같은 회사.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 그 다음에 무조건 인건비 싼 개발자만 찾는 회사. 네. 많죠. 네, 그 다음에 분명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제대로 안 보고 막 뽑는 회사. 전 요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뭐 백중님이나 뭐 상무님이나 대표님께서 어떤 간단하게 나쁜 회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동안 만나보시면서 이런 데는 피해라. 저는 관상을 보는데요. 관상. 대표님의 관상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네, 저 한정의 내 얘기입니다. 눈을 바라봐. 네. 내 눈을 바라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정식으로 면접을 보고 뭐 이게 공채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전 정보를 먼저 받아요. 내부에 계신 분한테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애초에 저한테 안 맞는 곳이라면 아예 가지를 않는 것이고 충분히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이제 한번 면접을 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글쎄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직하는 경우에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전 회사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새로 옮기는 회사는 그 문제가 완전히 클리어된 정말 이상적인 회사다. 사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죠. 왜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런 비슷하니까. 회사는 없죠. 그렇죠. 네. 환상은 무리. 네네네. 환상을 갖지 말고 좀 개선되면 다행. 그렇죠. 예, 그 요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A라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B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얻고. 근데 이제 그 B라는 문제가 너무 커서 이제 쓰레기차를 피우는데 똥차에 치워 죽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계속 되풀이해서 보내드리는 거지만은 가급적 아는 회사, 뭐 아는 사람이 그쵸. 있다던가 아는 사람 뭔가 통하는 솔직한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전략적으로 이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가능하면 해요. 내부가 많이 오픈된 회사. 그렇죠. 라는 얘기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적응하기도 편하고요.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에 한 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면 그렇죠. 일단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요. 그렇죠. 기댈 사람이 있죠. 네. 누구 피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오케이. 개발자 커뮤니티는 오케이. 기승전 오케이. 기승전 오케이. 저도 하나 추가로 그 나쁜 회사를 구분하는 법을 팁이라기보다는 저의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인사팀을 많이 봐요. 물론 저희가 그 상대하는 대상이 인사팀, 인사 담당자. 네, 인사 담당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보게 되겠지만 저는 이걸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당연히 사실 대표고 그 전체적인 기업의 문화겠죠. 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쨌든 인사 담당자일 수밖에 첫 없어요. 얼굴이니까. 네. 이 사람이 밝은 얼굴로 회사에서 인터뷰 안내를 하는지, 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지, 나한테 제때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밝게 대한 등등.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회사에서든지 인사가 그 첫 인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그 인사 담당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대충 뽑지 않아요. 인사 담당자 절대로.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회사가 모른다? 그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가 좀 이상한 회사가 자기가 좀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은 빨리 도망치는 게 맞다. 저는 잡 디스크립션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사가 좋다. 그렇죠. 그게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인 공고를 봤는데 뭔가 두리뭉실. 잡부르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인터뷰할 때 물어봐도 두리뭉실. 잡부르고 하는 거죠. 이런 회사는 안 가는 게 좋다. 잡부르고 하니까요. 네. 참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게 임원들 보면 그 좀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그 큰 회사로 가면 갈수록 사실 여기서 말하는 큰 회사 IT 회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재벌 기업들, 네, 재벌 기업들 그쪽에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은 요즘 좀 똑똑한 사람 좀 데리고 와봐. 왜 있잖아 말귀 좀 잘 알아듣고 좀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리고 JD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잡부르고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저는 또 JD가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어떤
특정한 경험을 갖고 그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스타트업 막상 들어가면 안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 에이, 주어진 그쵸. 경우가 아니라 숫자가 네. 적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별의별 일 다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것도 일일이 다 적어놓는 건 누가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참 잡디스크립션 그 채용 공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마무리 쪽으로 흘러가는데, 네. 자, 그럼 이직을 할 때 이제 후배들에게 그 이직 시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게 뭘까요? 뭐 아까 얘기한 연봉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야기하신 뭐 최소 근무 연수라든지 전 또 보통 회사 들어가면 그래도 1년은 버텨라. 1년 이하 경력은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경력 인정받을 얼마나 일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직장 이외에도 사실 업무 도메인이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나 이런 파트 도메인을 꾸준하게 해온 것을 나중에 크게 얻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 브랜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배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커리어 패스를 자기가 잘 좀 미리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ICT 근무하다가 이제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해서 UX 컨설팅 회사로 옮기고 그다음에 삼성 오픈타이드에서 UX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UX 전문가라는 이제 어떤 도메인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 만드신 거죠. 네,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걸 썰을 풀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공하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얻어 걸린 것 같고요. 근데 후배들은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 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은 좀 이직을 할 때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분야가 지금 이런 기술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다음 스텝에는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떤 업무를 좀 학습을 하고 싶은지 배우고 싶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선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어렵네요. 그 와중에 연봉도 좀 더 올려서 더 갔으면 어렵네요. 좋겠고요. 네. 그런 고민이 요즘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도 가끔 보면 이제 뭐 이직하겠다는 직원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직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커리어 패스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를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네네. 그 친구가 옮기겠다고 하는 회사가 그 친구의 커리어 패스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굳이 꼭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축하해주고 그렇죠. 네, 그 친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응원해주고 이제 그런 편인데요. 언젠가 다시 일할 친구는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업계가 사실 좁아요? 좁아요. 네. 기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우와. 언제 만날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후배들한테 잘해줍니다. 그럼요. 후배들 잘해줘야 후배들이 됩니다. 저보다 잘 되면 저를 다시 불러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실제 후배 회사 가서 일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뭐 20대 맞습니다. 대표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요 근래 네. 만나는 대표들은 다 네. 제가 주로 이제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네. 커리어 패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잡에 대한 얘기, 잡. 그러니까 업에 대한 얘기라고 업. 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 즐거워야죠. 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요즘 초등학교 저기 수업 시간에도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 근데 좋아하는 건 노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좋아하는 거.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여행이나 게임은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봉을 절반으로 깎더라도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와우. 일이라고 와우. 한다면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겠죠. 와우. 그러니까 그쪽 도메인으로 가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최소한 입 섞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그러네요. 내가 이거를 잘합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내밀 수 있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네. 혹은 네. 내 성향이라던가 나의 어떤 타고난 자질과 어느 정도 좀 매칭이 돼서 난 이거는 정말 잘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넌 그거 잘하잖아. 친구들이. 와.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영역의 일이 네, 잡이 네. 돼야 될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예. 결국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내가 뭐 드럼도 뭐 잘 치고 좋아하고 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돈 벌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연봉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열정페이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걸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내가 좀 더 개발할 여유가 주어질 만큼의 수입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제 네, 그 네. 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잡의 형태와 혹은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회사와 이런 곳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이거 정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저 40살에 이걸 깨달았어요. 40살에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솔직히 좀 부끄럽긴 해요.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전 40대 후반에 마음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그 개발자의 그 아까 주제가 그 커리어에서 챙겨야 될 거니까 제가 여기서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자들 위주로 해서 그 기술도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꾸준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개발자 그래서 그 기술도 무조건 이제 신기술만 쫓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너무 과거 기술에 함몰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인더스트리도 사실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이사님은 헬스케어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좁은 인더스트리에서 너무 좁은 산업만 그쪽만 보고 가다가 이렇게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고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네. 하죠. 그 인더스트리가 대우를 못 받거나. 네. 네. 그래서 개발자들도 어느 동네로 돈이 쏠리는가 그렇죠. 네, 투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산업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럼 뭐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몇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좀 챙겨보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제일 뭐 여기저기서 많이 찾는 것들은 커머스예요. 그래서 그렇죠. 커머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쇼핑 쪽에 뭐 포탈 같은 데도 네, 뭐 네. 소셜 커머스도 있고 뭐 대형 쇼핑몰들도 있고 커머스 솔루션 회사들도 있고 뭐 값도 앱도 있고 네. 의뢰도 있고 커머스 플랫폼 회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그 스타트업들도 예를 들면 뭐 우아한 형제들 이런데 다 커머스, 커머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커머스 뭐 정산해 준 사람 없냐? 네. 커머스 쪽에 경력 있는 사람은 CTO들도 네. 커머스 경력 있다 그러면 그냥 너도 나도 모셔가고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쪽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좁아지죠. 네. 좁아지죠. 통신, 금융 이런 쪽은 굉장히 통신은 아예 없고요. 그냥 통신 3사 동안은 거기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 생태계. 뭐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자기가 어디에 이 잡 시장이 얼마나 넓은 곳인지 좀 그런 것은 좀 그 세상 돌아가는 동태 파악을 늘 좀 세워두고 안테나를 트렌드 세워두고 파악하고 있어요. 마켓 네. 고민하고 도메인 걱정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성장하는 큰 물에서 놀아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네. 그냥 때 되면 그냥 이번에 뭐 해볼까. 물론 그것도 진정한 개발 고수라면은 또 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쵸. 왜냐면 근본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선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하나 파는 것도 맞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마무리 멘트 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거 원래 이런 거 잘 녹화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발음도 이렇고 그 워낙 중언부언 하는 사람이라 근데 여기 100가지 중언부언이라 그래서 진짜 진정한 중언부언이 무엇인가를 저희 보여주려고. 백발백중을 지어주신 분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다음부터 불러주실 땐 그 저녁 한 9시쯤 모여서 네. 그 제가 소주를 한 잔 해야 이게 또 제대로 음주 방송을 꼭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저도 음주 방송. 방송을 해야 제 이게 진정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다 삐 할 것 많은 같은데. 거로.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주제가 좀 커서 뭐 나중에 좀 세분화시켜서 아쉬웠던 것 커리어에 같아요. 대한 얘기라든지 네. 뭐 스타트업 찾아다니는 얘기라든지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그렇죠. 이력서 쓰는 법만 가지고도 몇 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 그 뭐 이직이라는 것도 다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다 뭐 똑같은 건데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근시안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멀리 보는 안목이라는 건 뭐 저조차도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만 일단 욕심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장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연봉이라던가 어떤 복지라던가 어떤 작은 부분에 휘둘려서 자기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도 주변에 종종 봤었기 때문에 돈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다니는. 네. 네. 그래서 일단 욕심을 내면은 사기도 잘 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걸 네. 잘 찾죠. 사기를 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를 2번 이상 당하는 것도 바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기는 대부분 자기가 이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낼 때 당하는 거라 이직할 때도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요. 이게 10년, 20년 텀을 놓고 보면은 내가 뭔가 있으면 그거 언젠가 저한테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힘들 것 같아. 저 회사 가면 되게 힘들 것 같아. 뭐 저기는 어떻대 저떻대. 그런 부분을 물론 고려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본다면 글쎄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결국 행복하게 살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돈 때문에 물론 다니죠. 예, 돈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 외에 꼭 한 가지 더 이유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돈 벌기 위해서 다닙니다만 그거 외에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다니지? 아니면 이직을 할 때도 그게 충족이 안 됐다면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또 다른 회사를 찾는데 그 회사를 찾을 때도 물론 돈, 1차로 돈이겠지만 2차의 목표. 그 회사에 내가 왜 가야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뭘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요 얘기는 노상범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얘기인 것 같은데 이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뭐 심하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 IT 업계는 하나의 회사다. 그냥 부서 옮기는 것뿐이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대기업도 부서를 뭐 쉽게 옮길 수 없죠. 6개월마다 옮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빨라야 대기업이 2년, 더 힘들걸요. 2년, 3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트하게 좀 생각하시고 이직과 퇴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빼뜨렸는데 네. 그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네. 이거 실리콘밸리에서 쓰는 말인데 스타트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을 거대한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그렇죠.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업의 한 곳에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오게 되면 서비스 회사에 들어오면 그 옆 회사로 이직하기가 무지무지 쉬워요. 네. 공유 사무실도 그렇고요. 네. 근데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 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도 안 맞고 연봉도 안 맞고 기술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일의 스타일이라든가 맞습니다. 어려운데 스타트업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옮기기 무지무지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하나의 정말 큰 회사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은 아주 그 본인이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출신들을 원합니다. 맞아요. 요새는. 네. 그쪽 문화를 갖고 오고 싶고 이렇게 하기 네.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론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뭐 네. 데스밸리를 아직 뭐 지나지도 못한 완전히 거치고 있는 그 정말 어려운 스타트업들도 있고 뭐 100억, 1000억 뭐 이렇게 이상 거대한 자본을 투자받는 회사들도 있고 아주 다른 부류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아무튼 총칭해서 그런 스타트업의 문화 그 환경에 한번 젖어보는 것은 저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발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아마 이직 얘기라면 저도 이제 강연할 때 많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20대, 30대 때 뭐 연봉 500만 원, 1000만 원에 흔들리지 마라. 본인이 세운 목표이든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든 사실은 나중에 뭐 어쨌든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면 40대, 50대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 50대 때 제대로 된 평판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20, 30대를 투자하라. 저 그렇게 하나를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건 저도 실천하며 살고 있는데 어디 다니는 누구라는 건 자신의 브랜드가 아니다. 그렇죠. 삼성에 다니는 모 과장. 사실 삼성의 S모든 A모든 그 롤에 부여된 권한이지 자기한테 부여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언제나 그랬거든요. 내가 다니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자신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 나가라.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자, 백발백중은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으로 저 이루어집니다. 구독 좀 눌러줘요. 좋아요도.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 없어.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연말 송년회 시즌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징글벨 락 버전 다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5회에서 다시 만날게요. 신현무 임석영의 백발백중.